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스윙의 커리큘럼, 원플레인 바디턴 스윙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탑법과 스윙 궤도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레슨이 처음이신 분들은 꼭 1편부터 시청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잘 쫓아오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백스윙을 알려드릴 겁니다. 주제는 원플레인 백스윙과 투플레인 백스윙의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 이걸 알려드릴 건데, 저는 원플레인 스윙만 레슨을 합니다. 뭐가 더 좋다 안 좋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해도 쉽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재밌습니다. 어디 가서 아는 척도 조금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입문은 투플레인 스윙으로 입문을 했어요. 제가 주니어 때는 뭐 원플레인, 투플레인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12년 전쯤에 원플레인 스윙으로 바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로 백스윙을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투플레인 스윙을 알려드릴 거예요. 투플레인은 스윙 궤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시하는 부분이 순서예요. 투플레인 스윙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를 잡아서 헤드 먼저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 손이 가고 팔이 가고 몸이 돌고,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 궤도라든가 백스윙에 가는 길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헤드와 손을 썼을 때는 클럽이 밑에 낮게 있다가 팔과 몸을 썼을 때는 이렇게 높아져요. 그래서 두 단으로 나눠집니다. 하나, 둘. 헤드 손 보내고 팔과 몸통 돌고, 이렇게 두 단으로 나눠져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투플레인 백스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시대의 차이라기보다는 초보자들은 투플레인 스윙을 하기가 쉬워요. 처음에 헤드 보내고 손 밀어주고 그 다음 팔 보내고 몸 돌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순서대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도 입문을 할 때는 투플레인 스윙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단점이,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헤드를 먼저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클럽의 헤드가 제 몸보다, 제 몸 라인이거나 제 몸보다 아마 뒤쪽에 있을 거예요. 이러면 이 상태에서는 클럽의 페이스가 약간 오픈된 상태입니다. 손이 이렇게 로테이션 되면서 돌아가면서 뒤로 처져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헤드만 이렇게 보냈는데 일자로 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돌아가면서 등 뒤로 쳐져버리는, 클럽 페이스가 열려버리는 이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투플레인 스윙을 하는 경우에 얼리 코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클럽이 등 뒤로 쳐지면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얼리 코킹을 이렇게 미리 주면서 클럽의 헤드가 몸 앞에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백스윙 때 이렇게 손이 돌아가면서 뒤로 쳐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얼리 코킹 연습을 해서 바꾼 적이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손이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게 고치기가 힘듭니다. 우리 몸이 받아들일 때 이렇게 몸 앞으로 얼리 코킹을 해서 몸 앞에 헤드를 두는 것보다 이렇게 몸 쪽으로 등 뒤로 클럽의 헤드를 보내는 게 훨씬 더 쉽고 간단해요. 그래서 이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단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순서가 두 단으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손과 헤드를 보내고 그 다음에 팔과 몸통이 돌았어요. 그러면 두 단으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백스윙이 업라이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플레인 백스윙은 대부분 좀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백스윙이 업라이트해서 높아버리는 경우에는 다운스윙을 할 때 가파르게 내려오기가 쉽습니다. 백스윙이 높은 만큼 다운스윙도 그만큼 가파르게 내려와서 엎어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백스윙이 나왔을 때는 다운스윙 때 덮어맞지 않기 위해서 살짝 몸쪽에 붙인다거나 뒤쪽으로 내린다거나 이러한 동작들이 또 들어가요. 백스윙을 애초에 낮게 빼버리면, 플랫하게 빼버리면 좋을 텐데 투플레인 스윙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장점은 편합니다. 몸이 이렇게 편안하게 헤드를 보내놓고 또 팔도 이렇게 자유롭게 두고 몸통 회전도 천천히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몸이 편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 그리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투플레인 스윙으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플레인 백스윙인데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이 원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백스윙이 그냥 한 방에 끝나요. 그런데 궤도가 중요합니다. 투플레인 스윙은 순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원플레인 스윙 같은 경우에는 헤드, 손, 팔, 몸통 이게 다 한 번에 갑니다. 시작할 때 팔을 밀면서 배꼽과 골반, 이 코어 쪽이 동시에 같이 돌아가요. 헤드를 먼저 출발시키는 동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각을 딱 지켜놓은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딱 한 길로만 빠져요. 팔을 뻗어놓고 척추각 지키고 회전을 하면 딱 한 길로만 빠집니다. 투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단이 있었잖아요. 원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길로만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추가를 시킨 게 하나가 이제 보잉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백을 할 때 이렇게 클럽을 이렇게 엎어주는 보잉을 꼭 추가시킵니다. 제가 과거에 이렇게 손을 먼저 출발시켜서 이렇게 뒤로 빠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이걸 고치기 위해서 얼리 코킹을, 클럽을 몸 앞에 두기 위해 얼리 코킹을 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클럽 페이스 앵글을 임팩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보잉을 만들면서 왼손등이 바닥 바라보는 이 보잉을 만들면서 동시에 몸통을 회전시킵니다. 그래서 이 원플레인 스윙 같은 경우에는 몸이 조금 바빠요. 어드레스를 선 상태에서 백스윙을 출발시킬 때 이렇게 투플레인처럼 헤드만 먼저 보내는 게 더 간단하고 쉽죠. 그런데 큰 근육인 이 코어 쪽, 골반과 코어 쪽이 동시에 이렇게 출발이 되는 거. 큰 근육이 시작부터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바쁩니다. 그리고 이 팔과 몸통이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요. 시작하면 팔도 같이 가고 몸통도 같이 가기 때문에 써지는 양이 팔과 몸통이 정확하게 5대 5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원플레인 스윙, 백스윙을 하는 경우에 백스윙이 짧습니다. 뭐 오버 더 탑으로 오버스윙에 나오는 경우나 크로스오버가 넘어가는 경우나 이런 식으로 백스윙이 큰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백스윙이 짧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PGA 투어라든가 이런 프로들의 경기를 보면 백스윙이 굉장히 짧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제 기억에는 지금 투플레인 스윙으로 플레이하는 프로가 최경주 프로님과 신지혜 프로님 이 두 분만 기억이 나요. 최근에는 거의 다 몸통과 팔이 동시에 출발이 되고 같은 양이 끝나면서 비교적 투플레인에 비해서 조금 낮고 백스윙의 크기가 짧습니다. 이게 같이 출발을 해서 같이 끝났는데 몸통 회전이 저는 이게 지금 최대거든요. 이거보다 백스윙이 크려면 몸통의 회전력이 굉장히 많이 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최강인 로리 맥길로이보다 백스윙 회전량이 많은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로리 맥길로이 같은 경우에도 7번 아이언 기준으로 백스윙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 평행이 안 나옵니다. 한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이 정도. 정확하게 팔과 몸통이 같이 출발해서 같이 끝나는 5대5 비율의 백스윙을 하고 있어요. 투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 갖다가 팔 갖다가 몸통 쓰고 했을 때 팔이 한 70% 정도 되고 몸통 회전이 한 30% 정도 됩니다. 7대3 정도 비율이 돼요. 그래서 팔의 사용량이 조금 많다 보니까 갔을 때 양 조절이 안 됐을 때 백스윙이 확 커지거나 넘어가는 오버스윙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머리 쪽으로 클럽 헤드가 넘어오는 이런 크로스오버,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생겨요. 원플레인 스윙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문제점입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원플레인 스윙을 조금 더 좋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듯 저는 투플레인 스윙으로 입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플레인 스윙으로 변화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두 스윙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경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두 가지 스윙의 차이가 있다면 사실 비거리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투플레인 백스윙이
몸과 팔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원플레인 스윙 같은 경우에는 몸통의 꼬임이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풀리는 힘에 의해서 더 파워풀하게 비거리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거리로는 크게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건 저 같은 경우고요. 저는 일단 투플레인 스윙을 했을 때가 신체 능력이 가장 좋았던 어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가 더 비거리가 많이 나고 헤드 스피드도 빨랐겠죠. 그런데 일관성 면에서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투플레인 스윙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가 있고 몸과 이 팔의 일체감이 조금 없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헤드가 가고 이 지점에서 손이 개입하고 이 지점에서 팔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제가 조금만 안 하면 볼을 잘 못 맞췄어요. 감을 유지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원플레인 스윙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가 없이 한 방에 같이 시작되고 한 방에 같이 끝나기 때문에 몸과 팔이 일체감이 있어서 연습을 조금 안 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연습을 한 달 정도 안 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원플레인 스윙으로 바꾸고 나서는 뭐 방향성은 조금 삐뚤어 갈 수 있지만 볼 맞추는 데는, 정타를 때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도 그래요. 오늘은 레슨이라기보다는 이론 교육이었어요. 원플레인 스윙 이론과 투플레인 스윙 이론의 이 차이점과 장단점, 이걸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스타일로 스윙을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부터 이 원플레인 백스윙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레슨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